조회수가 더 높아요. 45만회. 전교조 현 탄핵 반대. 그러니까 썸네일이 되게 심플하면서 탁 꽂혀요. 구전교조 현 탄핵 반대인데 네. 전교조 초등교사가 우파가 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캐나다 생활이 영향이 가장 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캐나다에서 워낙 PC주의가 득세하니까 그때가 2014년이었는데 예. 프라이드 퍼레이드 제가 토론토에 살았는데 그것도 굉장히 퀴어 축제 엄청나요. 예, 예. 저도 봤어요. 예, 그리고 그것은 개인을 존중하는 깨시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사람이 아무도 없는 분위기였어요. 전반적으로. 다들 하하호 웃고 떨면서 즐겨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아? 넌 되게 이상한 사람이야가 되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저도 완전 젖어든 거예요. 거기 이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외치는 것이 정의이다. 이렇게 물들어서 그 이후에 독일 갔을 때는 독일이 갖고 있는 좀 사회주의적인 면이 있어요. 직장인들한테 뭐 세금을 미혼 기준으로 40% 넘게 엄청 많이 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게 국가에서 또 보장해주는 복지가 많으니까 저는 일단 복지가 많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때 페이스북에서 제가 이재명을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예. 예. 그때 막 기본소득 관련해서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예. 근데 저는 또 제가 독일에 살고 있고 막 복지 막 이런 얘기 많이 듣고 기본소득 얘기 들으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던 거예요. 네, 그 상태로 이제 한국에 왔을 때 발령난 학교에 옆반 선생님께서 전교조였고 그때 이제 뭐 방학 중에 뭐 근무하는 문제로 이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과 조금 마찰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전교조에 들어가서 같이 해결해 봅시다. 약간 요렇게 돼가지고 이 영상에서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그런 이제 이슈가 있어서 전교조에 들어갔는데 일단 텔레그램을 깔라고 하니까 텔레그램 깔았고 그때는 유명한 앱도 아니었는데 텔레그램 맞아요. 그때가 2017년이었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 깔았고 텔레그램 단톡방에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뭐 서울 지부 뭐 제가 있었던 뭐 그 지역 지부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뭐 민노총도 들어가고 막 엄청 많은 기사가 올라오고 하는데 좀 아니다 싶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사실 캐나다 가기 전에도 사립초등학교에서 근무해서 이제 교육 경력이 있었어요.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때 뭐 유시민이 막 TV 나와가지고 외고 과고 이런 거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할 때였는데 사실 국가 입장에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친구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그게 없으면 오히려 사교육에 가서 돈 써야 되는 게 현실인데 그래서 저는 경험적으로 와, 이 친구들이 정말 남다른 영재들은 진짜 얘네는 정말 국가적으로 키워줘야 된다. 이 스탠스였는데 아무래도 전교조는 하향 평준화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안 맞고 또 한 번은 이제 오프라인 모임에 한 번 나갔어요. 그랬는데 거기 오신 선생님들과 결이 굉장히 안 맞았고 그래서 이거 그만둬야겠다. 근데 이게 또 직감적으로 느끼기에 잘 탈퇴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교사를 그만둘 거다.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탈퇴 사유에다가 완전 극단적으로 하셨네요. 네, 극단적으로. 나중에 와서 뭐 왜 그때 그만둔다고 해놓고 아직도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유를 들고 이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탈출을 그런 계기로 하셨는데 자 저희 자막 계속 띄워주시고요. 지금 이제 워낙 연설도 많이 하고 계셔서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고 이게 우파가 되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냥 아예 탈출만 하고 소위 말하는 정치 무관심층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우파로 완전히 오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초등학교 교사가 버는 돈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재테크 쪽으로 눈을 돌리다가 자본주의 개념에 눈을 떴죠. 예전에는 뭐 소득 주도 성장이다 해가지고 뭐 최저임금 올려라 이러면 저는 그게 정의롭고 국가를 위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이 정말 전무했던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자원도 하나도 없고 인적 자원을 성장시켜서 진짜 뭐 고부가가치 상품이 뭐 반도체를 수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외화 벌이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국부가 성장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을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거지 돈을 뿌려가지고 하는 성장이 될 수가 없다. 그렇죠. 그 거시 경제 개념을
깨우친 게 가장 이제 크고요. 그리고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고 깨우친 것도 크고 그리고 현대사를 한번 궁금해서 이제 공부를 해본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저는 예전에 솔직히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 막 누가 막 찬양한다 이런 그 사람 진짜 안 좋게 보고 그냥 독재자로 네, 보셨구나. 독재자. 어떻게 독재를 그렇게 뭐 수십 년을 할 수 있어? 하고 정말 눈막기막하고 아예 보진 않았어요. 근데 한번 그래도 보고서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직접 보고. 네. 그래서 보니까 와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될 뻔했는데 막아냈고 맞아요. 정말 주한미군을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한 진짜 이거 멀리 내다본 위인이었다. 장기적으로. 네. 조선 말기에 태어난 사람이 이 정도 안목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천재적인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눈이 튀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가 가난한 나라에서 생길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그런데 민주화 운동을 할 힘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뭐 민주화고 인권이고를 이제 찾을 수 있는 건데 그 먹고 사는 문제를 강력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어요. 맞아요. 네,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급한 건데 이걸 해결해 줬는데 나중에 가서 독재자라고 비난을 받는 게 이 좌파들이 참 공작을 잘한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맨날 툭하면은 막 이 자기들이 잘 쓰는 미디어 활용해가지고 영화, 컨텐츠 막 이런 걸로 얼마나 많이 왜곡과 그런 것들을 일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영화에다가 또 심파 끼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네, 하고 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재평가될 이 보수 인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 최근 영상이 헌법재판소 관련 영상이세요. 근데 오늘 저희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문영배 뭐 행범방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음란물을 물론 좋아할 수는 있죠. 좋아할 수는 있는데 이게 단체로 뭐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막 하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저희 남성들 저도 남성이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뭐 그런 것들 뭐 관심 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커뮤니티에서 막 이렇게 집단적으로 뭐 게시물을 올리거나 그러니까 인원들이 많은 곳에서 헌법재판관이 그것도 뭐 이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문영배는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 논란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고 문영배뿐만 아니라 뭐 마은혁, 정계선 등등 맞습니다. 헌재 인원들이 구성원들이 이런 국민들한테 스스로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것들을 일삼고 있는데 최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행범방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어제 이제 천안 연설을 이제 준비하고 하느라 하루 종일 뉴스를 볼 시간이 없었어요. 집에 와가지고 밤에 보는데 무슨 행범방 이슈가 그 사이에 터졌더라고요. 이게 뉴스를 매일 봐야지 하도 벌어지는 일들이 많아서 잠깐 놓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카페에서 글을 급하게 삭제를 막 하셨던데, 그러니까 문영배님 말고 뭐 그 다른 분. 근데 이게 요즘 젊은 청년들이 아카이브를 엄청 잘 쓰거든요. 잘 따져. 네, 그래서 이미 기록이 다 따져 있는데 그 카페에서 지우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아니 지웠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아 그렇죠. 이거 논란 있겠구나 싶어서 지웠다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면 왜 지웁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아카이브에 자료가 이미 다 있으니까 저도 보게 됐어요. 아 이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게 사진 중에 아동의 사진도 있는 건 이거는 정말 선을 넘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 오히려 들고 일어나야 될 거예요. 이거는 그쵸. 민주당이 얼마나 심지어 막 일이 그 우리 실제로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그림, 애니메이션에 두고 얼마나 많은 뭐 인권이 있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이거는 가장 먼저 물고 규탄해야 될 맞습니다. 사안인데 지금 민주당 뭐 하고 있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외에도 지금 헌법재판소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최근 탄핵 정국 관련해서. 이것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랑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2030이 이제 소위 말해서 파묘라고 표현을 하죠. 과거 행적을 너무 잘 찾아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 제가 독일에 살았을 때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라고 사실 시위까지 나갔던 그런 좌파 오브 좌파였는데 그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이런 정보가 없었어요. 몰랐죠. 네,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지금 한 명 한 명 파묘해 주시는 게 진짜 감사할 정도로 별의별 뭐 정보가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실체가 까발려지니까 사람들이 헌법재판소를 불신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여론조사에서도 헌법재판소를 불신한다는 응답이 정말 높게 나왔는데 사실 불신한다는 사람이 없어야지 정상인 기관이거든요. 예.
와 근데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잘못됐고 이분들이 양심이 있으면은 재판 회피 신청해서 나의 여동생이 탄핵을 지지한다, 나의 남편이 탄핵을 지지한다, 난 이해 관계자니까 재판을 회피하겠다, 이게 정상인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변론 같은 경우에도 생중계 안 해주는 것도 너무 지금 사안이 중요한데도 불투명하게 가려는 거죠. 생중계 왜 안 해줍니까? 그냥 틀어만 주면 되는데 우리도 지금 생중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지금 생중계하는데 그렇죠. 지금 뭐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애초에 뭐랄까요? 이 너무 정치 편향적인 헌법재판소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냐면은 사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사법주의에 있어서 우리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이 법치주의에 있어서 쌍두마차예요. 대법원, 헌재, 쌍두마차인데 헌재가 이렇게 정치 편향적이다라는 논란이 생겼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법치주의의 국가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법치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고 이미 문영배 내려와라는 사태 여론은 진작부터 많았어요. 비단 이번 사태가 있기 전부터도 이번 사태가 없었더라도 사퇴해야 될 명분이 차고 넘쳤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그냥 헌재는 묵살하고 있고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국민들과 기싸움 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좀 맞습니다. 이 기싸움 좀 어떻게 보세요? 기싸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카톡 짤도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짤이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문영배한테 이렇게 뭔가 막 많이 보냈는데 뭐 더 이상 뭐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답장을 보낸 그래요? 그 짤도 사실 여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이거는 사실 여부는 모르는 짤입니다. 네, 정확히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정말 기싸움 맞죠. 이거를 파묘에서 드러나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조용히 하면서 그냥 재판을 진행하는데 그 재판도 솔직히 너무 불공정해요. 시간을 주지 않고 그 변론 기일을 매주 화목해가지고 잡은 것부터가 기싸움 하자는 거죠.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진행하는 나라가 있나요?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쵸. 예, 그때는 10 몇 차까지 했나요? 13차, 14차? 예, 되게 17차. 예, 17차 아마 그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뭐 완전 어떻게든 3월 이전에 끝내겠다고. 3월 이전에 혹은 3월 초에 끝내려고. 근데 여러분들 또 공교롭게도 이재명 2심이 3월 중순에 나옵니다. 아니 이게 너무 우연의 일치인 건지 이재명 2심 판결이 나오는 것이 3월 중순인데 지금 흐름을 보면은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 하는 맞습니다. 이런 뭐라 하죠? 분위기가 감지가 맞습니다.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당연히 어떻게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2심 뜨기 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결론 지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불공평한 건 아닌가요? 네. 사실 저는 탄핵이 이게 무효고 이게 기각되어야 되는 이유가 내란죄를 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다시 국회로 이걸 돌려보내서 다시 탄핵 소추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죠. 예, 내란죄가 가장 큰 거였는데 그거를 빼고 나서 이거를 계속 진행한다는 것이 이건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민들한테 저는 수괴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거의 내란 수괴라고 그렇게 기껏 선동을 해놓고 선동 다 해놓고서는 빼. 그리고 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걸 가지고 심판을 하려다가 내란죄는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빼고. 그걸 계엄 여부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해보겠다 싶어서 아니니. 네, 그래서 부정선거 증거들도 다 기각하고 이게 정말 너무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것들이 수계는 북한 말이다. 그래서 뭐 또 요즘엔 단어를 바꿨어요. 내란 우두머리라고. 그 내란죄를 뺐으면 이제 내란이란 말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리고 내란은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란입니까? 예. 반대쪽에서 뭐 야당 쪽에서 내란을 일으키거나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고려시대 때 뭐 최씨 무신정변, 무신정권이니 내란이란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란 프레임을 씌운 것 자체가 처음부터 이상했다. 자, 한편 이게 지난 주말 집회도 그렇고 자 사람이 엄청 많았잖아요 이날. 맞습니다. 평일에도 천안에도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고 하셨는데 언론과 방송을 보면요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혹은 맞습니다. 이 많은 전국적으로 100만 명의 인파에 대해서 다 극우다, 극우가 몰렸다, 극우 집단의 집회다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있거든요. 언론과 방송사라는 네. 것들이. 참 저도 이제
저희 팬앤마이크도 언론이고 저도 국회 출입을 하면서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이 언론인들의 양심이 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 적어도 찬성 쪽 반대 쪽에 대해서 공평하게 이런 단어를 쓰고 공평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찬성 쪽은 무슨 시민들, 애국 시민들 이런 표현을 쓰고 반대 쪽은 극우예요. 네. 그럼 지금 여론조사상 나오는 것이 많게는 과반까지도 나오는데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다 극우라는 건지 저는 되게 의아한 그런 지점인데 네. 이 언론 지형 기울어진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JTBC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 자본 텐센트에 뭐 지원을 많이 받아서 드라마를 제작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MBC 간부들 중에 민노총의 비율이 그렇게 높은지 저는 몰랐고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85%인가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많습니다, 거기. 네네. 그래서 지금 언론이 또 보도를 할 때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클로즈업한 샷을 보내요. 이게 항공샷으로 규모를 알려줘야 되는데 클로즈업해서 정말 소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은 정말 나이 드신 분만 클로즈업을 해서 청년들 안 잡고 청년들을 잡지 않고 근데 실제로 가보면은 가신 분들이 여기서 다 아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진짜 편파 보도가 심각하죠. 그리고 탄핵 찬성 집회 너무 소수잖아요. 진짜 거기 나가 있는 사람이 숫자를 제가 세도 셀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규모가 정말 수백 배 뭐 차이가 나는데 언론이 정말 공정하지 않고 근데 지금의 또 상황은 다른 게 언론이 썩었어도 SNS에서 아니면 유튜브에서 진실이 알려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참 미큐엘님이 반대 집회는 다 극우냐? 예, 참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국민의 절반이 다 극우라는 건지. 또 극우 하면은 제가 독일에서 있을 때 AFD라는 정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극우라고 불리는 정당인데 거기도 최근에 지지율이 20%가 넘었고 일론 머스크가 영상으로 그 AFD를 지지하는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극우 명단에 뭐 일론 머스크도 들어가 있고 독일인의 20%도 들어가 있고 독일도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민자 문제를 좀 해결하자 했더니 거기다가 딱 극우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극우가 요즘 트렌드인데 사실 극우는 까보면 상식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이 극우라는 표현을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고 있는데 그쵸. 스스로 언론인들이 좀 자아 성찰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그리고 향후 활동 계획 좀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원래 12월, 11월 준비하던 게 스마트폰 디지털 디톡스로 강연을 다니기 위해서 책을 이제 쓰고 있었는데 그거는 다 중단을 했고 아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정치색이 드러나다 보니까 스마트폰 디지털 디톡스로 솔직히 강연을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이제 악플 다시는 분들 중에 너 돈 벌려고 별짓을 다 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돈이 되려면 사실 좌파 코인이 더 달달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 제가 저 자신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등판한 건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 생각이 있으신 건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한 번은 11월에 작정하고 세어봤더니 그 달에 읽은 책이 20권이더라고요. 20권?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많이 읽던 책 중에는 재벌 1세대에 관련된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강연을 다닐 수 있을 만한 주제이고 또 우파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실 주제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고 싶고 제가 작년에는 두바이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올해는 원래 미국에서 강연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또 관심 가질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정말 6.25 전쟁 이후에 너무 가난했는데 잘 살게 만든 그 산업화의 주역들의 이야기를 분명히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여름에 김우중 회장님한테 꽂혀서 헌책방에서 예전 책 김우중 회장님 관련 책을 싹 쓸어모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강연을 하는 것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세워본 계획이고요. 지금은 일단 이 탄핵 반대, 탄핵 무효에 힘쓰고 있어서 많이 깊게는 생각 못 해봤지만 이제 간단하게 대충 세워본 계획으로는 큰 틀에서 네,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야,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정말 이게 많은 것을 포기하고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세미님 영상을 제 알고리즘 통해서 이제 우연히 보게 됐는데 꼭 좀 얘기를 듣고 싶었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고 또 굉장히 뭐랄까요
좀 마인드도 되게 강하신 것 같고 멘탈도 강하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 되게 응원하고 싶은 그런 분이신데 예, 아내림님도 하세비님 멋지다. 예, 여러분 여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거 좀 띄워주세요. 네, 많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예, 하세비 여러분들 유튜브에 하세비 치시면은 바로 나오니까요. 그 구독과 좋아요 일단 구독부터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에 정말 재미나고 알찬 내용들을 담은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구독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 지금 2,500명가량 시청 중에 계신데 마무리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동대구 집회에 가지 못했다고 다른 일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예. 그 다른 일정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회교과서 북토크였어요. 예. 네, 사회교과서가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대한교조 선생님들, 그러니까 전교조와 스탠스가 완전 반대에 있는 대한교조 선생님들께서 모이셔서 이 사회교과서를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교과서로 인정받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에서는 이미 좌파 편파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기서 승인을 받지 못할 바에는 그냥 일반 서적으로 내겠다 해서 제목을 사회교과서로 달았지만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도서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역사 교육부터 바뀌어야지 나라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출판사와 전혀 관련이 없고요. 대한교조와도 관련이 없지만 이 책을 한번 홍보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책 소개 관련해서 네. 예, 물론 직접 뭐 연관은 깊은 연관 없지만은 네. 그거 관련해서 또 초대석 진행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제가 스레드에서 어떤 운동을 진행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진첩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졸업 앨범 스타일이라서 가격은 좀 비쌉니다. 4만 원?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구입하자는 운동을 제가 했고 또 석동현 변호사님 이제 변호인단에 있으시고 또 대통령님과 대학교 동기라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셨잖아요. 예. 그래도 윤석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구매하자 제가 운동을 일으켜서 많은 분들이 또 구매 인증을 해주셨고 이게 순위에 올라가기도 했어요. 예. 윤석열의 길이. 인기 랭킹에. 네, 인기 랭킹에 올라가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체감에서 높아지려면 서점에 아무래도 스탑 더 스틸 책도 그렇고 대통령 관련된 책이 많이 깔리면은 네, 맞아요. 좀 체감 지지율이 높아지기 문화전쟁부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구석구석 한번 대청소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석구석 대청소. 되게 표현 좋네요. 예, 표현. 예,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뭐였죠? 내일 국민변호인 발대식 오시나요? 광화문에서 그거를 갈지 헌재를 갈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 저희는 일단 국민변호인 그 현장 취재에 갈 예정이니까 내일 현장 오시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진행하는 중립 MG 매주 월화수 오후 3시에 방송이 되고 있고 또 오늘은 방송 끝나고 저번에 저희 펜앤마이크 인터뷰를 진행했었던 EXBC 유튜버 EXBC 자매가 나와서 멸콩자매 토크를 제가 편성을 해봤어요. 4시부터 시작입니다. 4시부터 여러분들 10분 쉬었다가 오후 4시에 또 재미난 프로그램 편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저희 펜앤마이크 모든 방송에 많은 응원과 시청 부탁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